지금 일본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교육청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글 때문입니다. 난독증으로 2년간 글을 못 읽던 일본 아이가 한글을 배운 지 단 10일 만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사내 문서에 한글 사용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70대 할아버지들이 처음으로 손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알파벳보다 논리적이야. 이 문자엔 계몽주의가 있어. 유럽 외교관이 한글을 보고 외친 이 한마디가 어떻게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게 됐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게 실화입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의 꿈이 어떻게 현재 일본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한글의 우수성을 외국인들이 인정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한글의 위대함을 더 널리 알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라라 슈미트입니다. 독일 외교부에서 일하며 현재 도쿄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언어 문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일본에 온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10살 된 딸 리사가 있어요. 리사는 현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리사가 심각한 난독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리사가 또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친구들은 다 읽는데 나만 못 읽어. 가슴이 미어졌어요. 리사는 분명 똑똑한 아이인데 일본어의 복잡한 문자 체계가 아이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었어요. 일본어를 생각해보세요.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그리고 수천 개의 한자까지. 초등학생이 배워야 할 한자만 해도 1006자입니다. 리사에게는 너무 가혹했어요. 나무 목자와 책본자가 계속 헷갈려요. 새 조자가 까마귀 오자로 보여요. 리사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어요. 매일 밤 3시간씩 한자 공부를 해도 다음 날이면 다 잊어버렸거든요. 더 힘든 건 우리 가족 전체가 겪는 디지털 소통의 어려움이었어요. 간단한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도 한자 변환 과정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간단이라는 단어 하나 쓰려면 먼저 칸탄이라고 히라가나로 입력하고 변환 버튼을 눌러서 수십 개의 한자 중에서 올바른 것을 찾아야 해요.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이 너무 많아서 매번 헷갈렸습니다. 어느 날 리사의 담임 선생님이 저희를 불렀어요. 리사는 특수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자 학습에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날 밤 리사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글자가 무서워. 문자를 보면 두려워져. 디지털 문명 한복판에서 우리 아이가 문자 때문에 고립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리사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문자 시스템이 너무 복잡한 걸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운명적인 만남은 정말 우연히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리사가 BTS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영상 아래 댓글들을 보니까 한국 팬들의 메시지가 정말 많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문득 한국어 댓글들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동그라미, 세로줄, 가로줄 같은 간단한 모양들이 조합되어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일본어처럼 복잡한 한자도 없고 외워야 할 글자 수도 많지 않아 보였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게 한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검색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단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어와 비교해보세요. 히라가나 46개, 가타카나 46개, 그리고 수천 개의 한자. 그런데 한글은 기본적으로 24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한글의 과학적 구조였어요. 자음 글자들이 발음할 때 혀와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죠. 기역은 혀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을 본 것이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 것이다.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훈민정음 서문을 읽게 됐어요.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500년 전 조선의 왕이 고민했던 문제가 지금 우리 가족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리사가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요. 저는 눈을 감고 외쳤어요. 이건 알파벳보다 논리적이야. 이 문자엔 계몽주의가 있어. 유럽의 계몽주의가 특권층의 지식을 민중에게 전파하려 했다면 세종대왕은 500년 전에 이미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혁명이었어요. 그날 밤 새벽까지 한글에 대해 공부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자음 순서를 외우고 아야어여 오여 우유의 모음 순서도 외웠습니다. 처음엔 모양이 낯설어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웠어요. 기역 더하기 아 하면 가, 니은 더하기 아 하면 나.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규칙적이었어요. 며칠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뜻은 몰랐지만 소리는 낼 수 있게 된 거죠. 제 이름 클라라를 한글로 써봤어요. 클라라. 정말 간단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만약 리사가 한글을 배운다면, 복잡한 한자 대신 이 규칙적인 글자를 배운다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었어요. 이건 리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드디어 실험을 해볼 때가 왔어요. 리사가 또 한자 숙제를 하면서 울고 있었거든요. 리사야, 엄마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이거 한번 해볼래? 저는 리사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리사도 겁을 냈어요. 또 새로운 글자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리사야, 이건 달라. 24개만 알면 모든 걸 쓸 수 있어. 기역, 니은, 디귿 하나씩 가르쳐줬어요. 리사는 난독증이 있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모양이 단순하고 규칙이 명확해서 헷갈리게 적었거든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조립하는 거야, 리사야. 첫날에는 자음 몇 개만 배웠어요. 둘째 날에는 모음을 배우고 셋째 날부터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리사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이것만 알면 돼요? 한자처럼 수백 개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 리사야. 이 기본 글자들만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어. 일주일 동안 매일 조금씩 연습했어요. 처음엔 하나하나 천천히, 그 다음엔 조금씩 빠르게. 열흘째 되는 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리사가 가나다라 마바사를 읽었어요.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리사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썼어요. 리사. 한 달이 지났을 때 리사가 종이에 쓴 글자를 보여줬어요. 엄마 사랑해.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리사가 글을 읽었어요. 난독증으로 2년 동안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리사가 한글로 쓴 문장을 읽은 거예요. 엄마, 내가 읽었어. 진짜로 읽었어. 리사가 방방 뛰면서 소리쳤어요. 너무 기뻐서 온 집안을 뛰어다녔죠. 아빠, 나 글 읽었어. 엄마 사랑해라고 읽었어. 남편도 달려왔어요. 리사가 쓴 한글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리사가 정말 이걸 읽은 거야? 응. 엄마가 가르쳐준 한글이야. 나 머리 나쁜 거 아니었어. 글을 읽을 수 있어.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리사는 계속해서 한글로 글을 썼어요. 나는 리사. 나는 똑똑해. 나는 글을 읽을 수 있어. 매일 밤 울면서 한자 공부를 하던 리사가 웃으면서 글을 쓰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클라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특수교육 선생님도 어렵다고 했던 일이.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유이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한글 메시지를 보내온 날 진짜 마법이 일어났어요. 사랑해. 한글로 쓰인 그 세 글자를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언어 그 이상의 연결이야. 리사의 변화는 학교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다음 날 리사가 신나서 집에 왔거든요. 엄마, 우리 반 친구들도 한글 배우고 싶대. 내가 한글로 이름 쓰는 거 보고 다들 놀랐어. 국제학교라는 환경적 특성상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미국인 친구 에밀리, 인도인 친구 라지, 프랑스인 친구 마리까지.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측에 한글 실험 수업을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새로운 문해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지만 리사의 극적인 변화를 본 선생님들이 허락해 주셨어요. 첫 수업날 10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모두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쓰는 문자예요.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면 쓸 수도 있어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정말 24개만 알면 돼요? 그래, 에밀리. 영어 알파벳이 26개인데 한글은 더 적어. 라지가 신기해했어요. 인도에서는 언어마다 다른 문자를 써야 하는데 한글은 어떤 소리든 다 쓸 수 있어요. 맞아, 라지. 한글은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 아이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첫 주에 자음과 모음을 배우고 둘째 주에는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에밀리 라지. 머리마리. 마리가 감탄했어요. 프랑스어보다 쉬워요. 규칙이 정말 간단해. 3주째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한글로 필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로 필기하니까 이해가 더 빨라요. 수학 공식도 한글로 쓰니까 시간이 절약돼요. 선생님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의 학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거예요. 에밀리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클라라, 에밀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졌다고 해요. 라지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라지가 매일 한글 연습을 해요. 인도에서도 이런 체계적인 문자를 찾고 있었는데,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끼리 한글로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도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라고 했어요. 한 달 후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30명으로 늘어났어요. 소문이 다른 반까지 퍼진 거죠.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클라라, 이건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있어요. 어느 날 마리가 제게 말했어요. 클라라 선생님, 한글은 정말 민주적인 문자예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교육의 평등이었다는 걸요. 한글이 다국적 교육계에서 실용 문자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일본 내부보다 국제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인정받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용한 실험은 곧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혔어요. 어느 날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 교육청에서 우리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며칠 후 일본 문부과학성 언어정책과 하야시 사오리 과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슈미트 씨,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야시 사오리는 40대 중반의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에서는 단호함이 느껴졌죠. 한글 교육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야시 사오리가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외국 문자 사용 확대는 문화주권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주권이요? 일본어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이루어진 복합 문자 체계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야시 과장님, 저희는 일본어를 대체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아이들이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 전통 문자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겠죠. 그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문자는 닫힌 문화가 아니라 열린 생각의 도구입니다. 하야시 사오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일본 사회는 조화를 중시합니다.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선을 선호해요. 그럼 난독증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리사 같은 아이들은요? 물론 그런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죠. 리사는 2년 동안 특수교육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한글을 배운 후 단 한 달 만에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하야시 사오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한글은 도전적이지만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가요? 만약 모든 아이들이 한글을 선호하게 된다면 일본의 문자 전통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 정책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근본적인 갈등이었다는 걸요. 하야시 과장님, 다양성이 전통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지만 균형은 필요해요.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어요. 하야시 사오리는 일본의 전통을 지키려 했고 저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하야시 사오리가 의외의 말을 했어요. 슈미트 씨의 딸, 리사 양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지지합니다. 그럼, 하지만 공적으로는 신중해야 해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활동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어요. 한글 vs 한자, 다양성 vs 전통. 이 철학적 충돌은 일본 교육사회 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환점은 뜻밖의 초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문자 교육 포럼에 리사와 제가 초청받은 거예요. 엄마,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리사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응, 리사야. 세종대왕을 만나러 가는 거야. 2주 후, 우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서 있었어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리사가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엄마, 내가 편지를 썼어요. 리사가 준비해온 편지를 펼쳤어요. 한글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죠. 세종대왕님께, 저는 리사입니다. 독일에서 온 10살 소녀예요. 포럼에서 리사는 직접 그 편지를 낭독했어요. 저는 난독증이 있어서 글을 읽기 어려웠어요. 일본어 한자가 너무 복잡해서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리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세종대왕님이 500년 전에 만든 한글이 저 같은 아이에게 희망을 줬어요. 당신의 문자 덕분에 저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포럼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는데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야시 사오리도 있었어요. 저녁에 하야시 사오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리사의 발표를 봤습니다. 설명은 논쟁이지만 아이의 목소리는 진실입니다.
포럼에서 저도 발표했어요. 한글은 계몽주의 정신을 담은 문자입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유일한 문자죠. 유럽의 계몽주의가 지식을 민중에게 전파하려 했다면 세종대왕은 500년 전에 이미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냈어요. 한국의 한글 박물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봤을 때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이 문자에는 민주주의가 있어요. 특권층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죠. 리사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말했어요. 세종대왕님, 저 때문에 엄마가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괜찮아요. 한글 덕분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리사가 일기를 썼어요. 한글로요. 오늘 세종대왕님을 만났다. 정말 멋진 분인 것 같다. 나는 한글이 있어서 행복하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확신을 줬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걸요.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리사가 말했어요. 엄마, 나도 다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싶어.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외국 아동이 한글로 세종대왕에게 감사를 전하는 장면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야시 사오리의 메시지에서 일본 내부에서도 한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희망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유학생 정태원 씨가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슈미트 씨. 와세다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는 정태원입니다. 정태원 씨는 25살의 한국인 유학생이었어요. 리사의 이야기를 SNS에서 보고 감동받아서 찾아왔다고 했어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플랫폼이요? 네, 한글 다리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한글이 다양한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요. 정태원 씨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어요. 난독증이나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었죠. 한글의 체계성을 활용하면 학습장애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는 즉시 협력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한글다리 수업은 시부야의 작은 카페에서 열렸어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고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정태원 씨가 한글의 역사부터 설명해줬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복잡한 한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한 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 아이도 난독증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나요? 한국에도 난독증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글의 규칙성 덕분에 극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이 늘어났어요. 소문이 퍼져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난독증 아동 부모들의 참여였어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글을 즐거워해요. 한글로 공부하니까 자신감이 생겼대요. 한 달 후 한글다리는 정식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어요. 온라인 수업도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하야시 사오리가 조용히 수업을 참관하러 온 거예요. 교육청 참관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하야시 사오리는 뒤쪽에 앉아서 조용히 수업을 지켜봤어요. 아이들이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고 간단한 문장을 읽는 모습을 봤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하야시 사오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습득할 줄 몰랐어요. 특히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변화가 인상적이에요. 그때 리사가 하야시 사오리에게 다가가서 한글로 쓴 편지를 건넸어요. 하야시 씨에게. 저는 리사예요. 한글을 배워서 정말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하야시 사오리가 그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리사야, 고마워. 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그날 이후 하야시 사오리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신중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글다리 활동을 지지해줬어요.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각지에서 난독증 아동을 위한 한글 체험 교실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문자로서 한글이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정태원 씨가 말했어요. 한글다리가 정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네요. 한국과 일본을, 전통과 혁신을,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를 연결하는 다리요. 한글이 일본 내부 개혁 흐름과도 연계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선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리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도쿄 시린문 예대회에서 한글 시로 수상까지 했거든요. 나의 한글 동그라미와 선들이 내 마음을 표현해줘. 복잡했던 세상이 이제는 간단해졌어. 리사의 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일본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몇몇 일본 기업들이 사내 문서 작성에 한글 보조도구 사용을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효율성이 중요하다. 어떤 도구를 쓰든 결과가 좋으면 된다. 한 IT 기업 임원의 말이었어요.
대학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급증했고 한글을 활용한 학습법이 연구되고 있어요. 한글로 필기하니까 수업 내용을 더 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 와세다 대학 학생의 증언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는 변화는 하야시 사오리의 마지막 발언이었어요. 공식 회견에서 하야시 사오리가 말했어요. 변화는 낯설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교육 전통을 지키면서도 모든 아이가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해요. 한글 같은 체계적인 문자를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보수적 시스템 안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구나 싶어서요. 리사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글이 자신감을 줬어. 정태원 씨는 한글 다리를 더욱 발전시켜서 국제적인 교육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어요. 리사 덕분에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놀라운 소식도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한글 다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정신을 현대에 실현하는 프로젝트라고 평가해줬어요. 지금도 매주 새로운 가족들이 한글 다리를 찾아와요. 난독증 아이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어른들까지 한글이 표현의 자유에서 문화의 포용성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정태원 씨의 말이 맞아요.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어요. 리사는 이제 꿈이 생겼어요. 나는 커서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클라라, 내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건 제가 만든 변화가 아니라 한글이 가진 힘이었다는 걸요. 5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꾸던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 그 꿈이 지금 이곳에서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한글은 정말 위대한 선물이에요. 읽지 못하던 아이에게는 희망을, 복잡함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선사해주는 문자.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